언덕 위로 이어진 돌계단을 넘자 수로가 모이는 지점에서 삐걱거림이 더 선명해졌어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철마의 산길은 평소에도 적막했어요. 하지만 그날 지훈과 민수, 도현, 태민, 성준, 서연, 지혜 일행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향했죠. 여름방학의 늦은 밤, 친구들끼리 모이면 을의 용기 시험을 해보자는 말이 나왔고 누군가는 전설처럼 떠도는 괴담을 꺼내며 분위기를 부추겼어요. 묘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기묘한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눅눅한 흙냄새와 오래된 꽃다발이 썩어가는 향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죠. 누군가 숨을 크게 내쉴 때마다 그 소리가 괜스레 크게 울려 퍼졌고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기척처럼 들렸어요. 길을 따라 오르며 손전등 불빛을 번갈아 비췄지만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곧장 암흑이었어요. 나무들은 검은 벽처럼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불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들이 들숨과 날숨처럼 꿈틀거렸죠. 민수는 괜히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떨림이 배어 있었어요. 서연은 뒤를 자꾸 돌아봤어요. 마치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린다는 듯 불안해했죠.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비닐 조각이 바닥에서 달그락거리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추었어요. 작은 소음조차 크게 부풀려져 심장을 압박하는 듯했죠. 태민이 갑자기 들었어 라고 속삭였어요. 모두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죠. 그때 분명히 낮고 길게 끌리는 발자국 소리가 묘지 안쪽에서 들려왔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혜는 손전등을 움켜쥔 채 팔을 덜덜 떨었고 지훈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무덤 사이를 걷고 있는 듯한 소리,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어지는 발소리는 인간의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기묘함이 있었죠. 성준은 더 가보자고 했지만 그 말은 용기보다는 불안의 가면 같았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묘비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은 반쯤 지워져 있었고 어떤 것은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했죠. 그 순간 서연이 짧은 비명을 질렀어요. 모두가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돌렸을 때 한 무덤 옆에 사람 형체 같은 어둠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빛이 닿는 순간 그림자는 산산이 흩어지듯 사라졌어요. 지훈은 착각일 거야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도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는 게 손등 위로 드러났죠. 친구들은 더 이상 웃으며 버틸 수 없었어요.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뒤에서 또렷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노인의 낮은 기침이었어요.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죠. 불빛이 허공을 가르며 흔들릴 때마다 무덤 위에 희미하게 웅크린 형체가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지혜는 울먹이며 돌아가자라고 했고 민수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성준은 차라리 끝까지 확인해보자며 고집을 부렸죠. 갈등이 고조되는 순간 바람도 없는 밤 공기에 묘비꽃이 흔들리며 잔향 같은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지훈의 손전등이 깜박이며 빛을 잃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전원을 건드린 것처럼 불빛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죠. 불빛이 사라진 찰나 주변의 어둠은 더 짙어져 몸을 죄어오는 듯했어요. 민수는 서둘러 라이터를 켰지만 작은 불꽃은 금세 바람에 꺼지고 말았죠. 불빛이 사라질 때마다 어둠은 무언가를 숨긴 채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두가 숨을 크게 몰아쉬었지만 들숨과 날숨이 뒤엉켜 낯선 사람들의 호흡처럼 들렸어요. 그 소리는 묘비와 묘비 사이의 틈에서 새어나오는 듯했죠.
성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발밑에서 낡은 나무가 삐걱거렸어요. 평범한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치 누군가가 답을 하듯 비슷한 소리가 맞은편에서 들려왔어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봤고 지혜는 손등을 입에 갖다 댄 채 울음을 참으려 했어요. 지훈은 끝내 목소리를 높이며 그만하고 돌아가자라고 외쳤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듯 묘지 안쪽으로 삼켜졌어요. 순간적으로 모두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쳤죠. 돌아갈지 확인할지 선택은 눈빛 속에 얽혀 있었어요. 그때 태민이 가리킨 방향에서 작은 불빛이 어른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있는 듯했죠. 그러나 그 불빛은 일정한 방향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어요. 민수는 다른 무리일지도 몰라라며 안심하려 했지만 그 불빛은 사람 손의 움직임이라기보다 누군가를 유혹하듯 불규칙하게 흔들렸어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지혜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하지만 성준은 그 빛이 자신들을 시험하는 신호처럼 보인다고 중얼거렸죠. 그 말에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묘지 중앙에 다다르자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까마귀 울음이 터졌어요. 그러나 주위를 둘러봐도 새는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소리는 사방에서 메아리처럼 겹쳐 들려왔어요. 친구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 울음이 잦아든 직후 누군가 발걸음을 끄는 소리가 바닥에서 들려왔어요. 짧게 끊기며 다가오는 발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무겁고 느리게 울렸어요. 민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도현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십자가 목걸이를 움켜쥐었죠. 하지만 그것조차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어요. 갑자기 서연이 허공을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시선 끝에는 희미하게 서 있는 사람 형체가 있었죠. 옷차림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마치 오래된 장례복처럼 보였어요. 무엇보다 얼굴 부분이 텅 비어있는 듯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비췄지만 불빛은 형체를 통과해버렸어요. 마치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흩날리며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사라진 자리에는 기묘하게 눅눅한 흙냄새가 더 짙게 남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무언가 실제로 머물렀음을 알리는 냄새였죠. 지혜가 울음을 터뜨리자 태민이 억지로 그녀의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분명한 웃음소리였어요. 어린아이의 웃음 같기도 하고 노인의 숨 넘어가는 숨소리 같기도 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웃음은 묘비마다 메아리치며 번져갔어요. 민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을 파고드는 듯 계속되었어요. 도현은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죠. 성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지금 환영 보는 거 아니냐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모두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친구들이 겨우 발을 옮기려는 순간 바람 한 점 없던 묘지에 빗방울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나 하늘은 맑았고 빗줄기도 없었죠. 그 소리는 분명 돌 위로 떨어지는 액체의 소리였어요. 손전등을 비춘 지훈은 곧 숨을 삼켰어요. 묘비 하나에 진득한 붉은 자국이 줄기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는 갑자기 뚝 끊겼어요. 자국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남겨진 건 끈적한 냄새뿐이었어요. 그것은 피의 향 같았고 동시에 썩어가는 흙의 냄새 같았어요. 모두의 무릎이 덜덜 떨렸어요. 지훈은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외쳤어요. 지금 당장 내려가자. 하지만 성준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맞섰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집착이 배어 있었어요.
지혜는 울먹이며 성준을 붙잡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듯 공허했어요.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억지로 성준을 끌어내리려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발밑의 흙더미가 움푹 꺼지며 낯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마치 땅속 어딘가에서 아직 풀려나지 못한 존재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들렸어요. 땅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은 곧 낮은 노랫소리로 바뀌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여성의 것이었고 오래된 자장가처럼 느릿느릿 이어졌어요. 하지만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알 수 없는 언어로 을조리는 그 소리에 모두의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지훈은 성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 했어요. 그러나 성준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몸을 빼내려 했죠. 서연은 절망스레 울부짖었고 도현은 눈을 질끈 감으며 우릴 부르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순간 발밑에 흙이 덜컹거리며 금이 가는 소리가 울렸어요. 모두가 동시에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 들리던 자장가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대신 귀를 때리는 듯한 정적이 찾아왔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전부 사라진 그 공간은 마치 진공처럼 비어 있었죠. 심장은 가슴을 찢고 나올 듯 요동쳤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지혜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는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지훈은 모두를 모아 서둘러 내려가자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발치 앞묘비에 또렷한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죠. 그 자리는 아무도 밟은 적이 없었어요. 6명은 다시 용기를 내보자며 서로 등을 떠밀었어요. 그때 들려오던 소리는 단순한 나무 부딪힘이 아니라 무덤 깊은 곳에서 뭔가 삐걱이며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죠. 호흡은 빠르게 끊어지고 땀은 식은땀처럼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누군가 작게 중얼였어요. 혹시 저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죠. 한참을 주저하다가 결국 6명은 차에 있던 작은 손전등을 들고 다시 묘지 안쪽으로 향했어요.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묘비 위 플라스틱 꽃들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묘비 그림자가 서로 얽혀 길을 막아서는 듯 보였죠. 발자국 소리가 과장되게 울려 퍼져서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걸어가는 듯한 환청마저 뒤따랐어요. 소리의 근원지라 여긴 곳은 물길이 모여드는 작은 수로였어요. 어둠 속 무릉덩이 위로 부러진 나무 조각이 둥글게 돌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순간 아이들은 허탈하게 웃으며 겁에 질린 자신들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멀리 언덕 위,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한 형체가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그 형체는 하얀 옷자락 같은 걸 걸친 채 미동도 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어둡고 긴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져 있었죠. 처음엔 사람일 거라 생각했지만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은 듯 허공에 붕 떠 있었어요. 지훈이 손전등 불빛을 비추는 순간 그 형체는 바람에 꺼진 촛불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혼비백산에 서로 부둥켜 안으며 뛰어내려왔어요. 슬리퍼가 벗겨져 발등이 긁히고 나뭇가지에 팔이 찢겼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죠. 단지 살아 내려가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차 앞에 도착해 문을 걸어 잠그고서야 그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둠은 여전히 언덕 위를 덮고 있었고 불빛 하나 없는 묘비만이 고개를 세운 채 묵묵히 서 있었어요. 차 안은 숨소리만 가득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민수가 낮게 속삭였어요. 봤지? 우리 모두 본 거 맞지? 그 순간 모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가 본 게 환영이 아니라는 확신이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죠.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 공간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거주하는 영역 같았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는 듯했어요. 묘지 위 언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형체가 다시금 나타날까 두려움이 밀려왔죠. 차창을 두드리는 바람조차 없었는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창문을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마치 언제든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예감이 그들을 쬐고 있었죠. 술기운조차 사라지고 남은 것은 불안과 두려움뿐이었어요. 지훈은 손전등을 꽉 쥔 채 해가 뜰 때까지만 버티자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려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밤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고 잠깐 눈을 감아도 바로 옆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환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그 긴긴 밤을 오직 두려움 속에서 견뎌야 했죠. 동이 틀 무렵 새소리가 들려오자 아이들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덕 위는 여전히 적막했지만 밤새 그곳을 지배했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죠. 그러나 밤에 본 형체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놓인 묘비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듯 서 있었고 아이들은 차를 몰고 내려오면서도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내리막길에 다다랐을 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수빈이 갑자기 창문을 가리켰어요.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언덕 가장자리에 다시금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듯 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명확했어요.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았고 얼굴 없는 형체가 태연히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가 급히 달려 내려가면서 그 모습은 시야에서 멀어졌지만 6명은 결코 그날을 잊지 못하게 되었죠. 차가 완전히 마을길로 내려왔을 때에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그러나 손에 남은 차가운 땀과 귓가에 여전히 맴도는 삐걱거림은 지워지지 않았죠. 누군가는 꿈이라고 부르겠지만 6명에게 그날의 체험은 너무도 선명했어요. 무엇보다도 똑같은 형체를 동시에 보았다는 사실이 서로를 더 결속시켰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밤길을 쉽게 나서지 못했고 철마 공동묘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시금 등골이 싸늘해졌죠.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